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죄송하지만 알트코인 지금 사면 X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 저 구독 눌러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구걸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예. 그냥 제가 관점 공유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지. 신규로 잠깐 들어와가지고 영상 처음 보고 막 저를 막 구독 누르고 뭐 빨아대다가 뭐 관점 틀리면 욕하고 이런 사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요, 제 방송에 접근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이거는 제 관점일 뿐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관점만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제 이런 말 하기도 입 아픕니다, 정말로. 자, 요즘 유튜브에서 FIT 21 법안 관련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이거 지금 하원에서 통과됐으니까 뭐 엄청 호재다. 알트들 이제 증권으로 분류 안 받고 뭐 펌핑할 거다. 이더리움도 지금 ETF 부분적 승인 났으니까 이거 뭐 다른 알트들도 다 수혜 받아가지고 이제 알트 폭등장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반골 기질이 있어요. 반골 기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FIT 21 법안이 나왔을 때는요,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SEC나 CFTC 같은 기관에서 따로 이제 규제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었어요. 예. 지금 SEC가 웰스 노티스 막 보내면서 알트코인들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가격이 못 올라가고, 비트는 회복을 많이 했는데 알트들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빠진 코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증권 이슈 때문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도 ETF가 부분적인 승인이 났다는 거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진 않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FIT 21 관련해서도 하원에서 통과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증권 이슈가 없어졌다 뭐 요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그게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수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제가 FIT 21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 투표할 당시에, 통과될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 한 4시 반쯤에 투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6시 반에 투표를 했다. 그 내용을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정이 계속됐어요. 예, 그날 오후 6시쯤에 게리 겐슬러가요, FIT 21 법안 이대로 통과되면 SEC에서 이거를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엄청 위험해진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백악관에서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입장이었냐면, 유튜브들 보고 막 기사들 보고 하면요, 이상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 나 이거 FIT 21 법안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 그 입장은 뭐였냐면, 자, 내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FIT 21 이 법안이 지금 당장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면 엄청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좀 반대한다. 이거를 수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SEC랑 회의를 좀 해서 이걸 좀 수정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올라오면 나 무조건 통과시킬게. 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날 투표할 때 수정한 투표를 4번이나 했어요. 예. 1차 수정하고 2차 수정하고 3차 수정하고 4차 수정하고. 왜냐면 이제 공화당은 대부분 찬성을 할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빡빡하게 규제를 하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요 법안이 요 부분은 요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요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4번의 수정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면서 매번 투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난 내용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어떻게 수정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토요일날 새벽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요, FIT 21,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이제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기념비적인 발전은 맞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의 명확성을 가셔야 한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 이건 필요한 법안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FIT21은 시장 구조,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시장 구조 관점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원 투표 전이잖아요. 지금 이 상원에서 수정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이제 되지 않으면 이게 시장에서 엄청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법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암호화폐 토큰에 대해서 두 갈래 시장을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증권이다, 상품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수정된 법안은 증권은 아닌데, 디지털 자산에서도 제한된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상품으로 구분하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A라는 코인을 갖다가 어떤 부분은, 어떤 수량은 제한된 디지털 자산, 그래서 SEC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물량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해서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CFTC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가 되는 거예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자, 암호화폐 토큰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증권법과 비보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비증권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과의 거의 모든 다른 토큰 간의 차이점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이게 증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발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채굴 보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비트코인은 상품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사가 있고, 그 발행사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코인을 팔고 코인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증권이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따지는 걸 충분히 분산화돼 있는지,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충분한지, 그리고 뭐 테스트에서 정의한 투자계약 증권이 아닌지 뭐 여부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가 어떻게 하면 탈중앙화고, 어떻게 하면 증권이고, 어떻게 하면 상품이고, 이 규제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거를 구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다는 거죠. 예. 어떤 건 상품으로 분류하고 어떤 건 이제 디지털 자산, 제한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코인 안에서 어떤 수량은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고 어떤 건 상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한된 시장 참가자, 그러니까 발행사나 계열사 혹은 초기에 투자했던 VC 뭐 이런 애들은, 그리고 25% 이상 이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제한된 시장 참가자의 물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건 제한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SEC에서 관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받거나 뭐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뭐 툭툭 튀어나오거나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간주를 하고 CFTC에서 관할을 하겠다, 요런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요런 물량이라도요, 이제 뭐 시장에 나와서 확실하게 탈중앙화 됐다, 기술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뭔가 탈중앙화가 명확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또 상품으로 분류해서 CFTC에서 관할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하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게 이거 SEC에서 관할하게 되는 제한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예. 막 증권시장 같은데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증권처럼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말만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가 되었다라고 구분하는 방식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분 증명 방식,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되고부터 SEC가 이거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 상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탈중앙화가 됐다는 조건이, 이제 지분 방식은 탈중앙화로 볼 수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규정을 해버리면 대부분의 알트들은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험하다. 이대로 통과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가 되고 법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는데 이게 상원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FIT 법안 하원 통과됐다고 이더리움 ETF 승인됐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들 이제 불장 온다, 펌핑할 거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입장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한다 얘기 아니고요. 이게 명확하게 뭔가 제대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수정안을 거치는 동안에는 어떻게 이게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지, 상원에서 또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펌핑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몰라요. 이제 특정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호재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세력들이 개미 태우려고 단기간에 막 펌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막 이제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알트코인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같은 알트라도 이더는 지금 ETF 부분적 승인이 났고 이제 좀 있으면 발행이 될 거잖아요. 언제 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발행 호재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금 투자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FIT 21 법안이 어떻게 수정이 돼서 나오든 간에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거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되지, 굳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비트코인은 막 엄청 펌핑하는데 내가 투자해놓은 알트코인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런 투자는 저는 비추천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더리움 ETF가 부분적 승인 효과로 이제 사람들이 증권이 아니라는 기대적, 그러니까 심리적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다른 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펌핑하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곧 이제 엄청난 큰 펌핑을 할 거다, 큰 상승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FIT 21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알트한테는 엄청난 호재라서 큰 상승이 올 것 같다, 이런 입장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수정된 FIT 21 법안을 보면요,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지만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예.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서 이 똑같은 코인을 갖다가 제한된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상품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력들도, 기관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세력이라면요, 개미 태우려고 막 요거 FIT 21 이더리움 호재 이용해가지고 잠깐 펌핑은 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개미 태워가지고 뭐 발라먹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규제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진짜 건강한 상승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제 영상 보고 제 말 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요, 저한테 뭐 돈 줄 거 아니잖아요. 수수료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 방송 보고 사람들이 제 말 듣고 막 코인 사고 팔고 하는 게 저한테 득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참고만 하고, 아,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 요것만 참고하는 거지. 아니,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 말 듣고 뭐 번 돈에 50% 준다라고 하면요, 내가 뭐 추천해 줄게요. 손해 나면 내가 50% 주고, 뭐 그렇게 해보시려면 뭐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제 코인 제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거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뭐 탔다가 뭐 잘못됐니 잘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